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또 답변을 드릴 내용은, 저희 카페 회원분이 질문하신대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최근에 올라오는 영상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제 추천으로 실장님께 글러브를 맡긴 친구들이 팀에 몇 명 있는데, 다들 검지와 중지 활용에 대해 이야기가 제각각이란 문의드립니다. 어떤 친구는 검지를 그냥 가죽에 대고만 있는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꽤 적극적으로 눌러가며 사용을 합니다. 맨손으로 공을 쥐어 짜듯이요. 저는 후자입니다. 전자그룹 친구들은 검지를 너무 눌렀으면 포그맨이 튀어나온다는 걸 근거로 하고, 맞죠? 후자 친구들은 검지를 대고만 있는데 공을 물어줄 수가 있냐라고 합니다. 아하.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 뒤에 질문은 제가 영상 설명하고 다시 또 답변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검지 중지 위주로 쓰세요라고 하는 게 검지 중지만 쓰라는 것도 아니고요. 검지 중지를 쓰라는 것도 아니에요. 검지 중지 위주로 쓴다는 감각을 유지하면 공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다섯 손가락을 다 쓴다 라는 게 주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섯 손가락 편하게 써야 돼요. 대안 어디냐? 엄지관절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얼마 전에 제가 요 골무 영상 올려드렸죠? 이것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관절 다섯 개 잼잼 저 열심히 쓰고 있어요. 이게 다섯 개 관절이에요. 이거를 예를 드린 게 뭐냐? 제가 코어 얘기도 드렸고, 52번 볼집 위치 말씀드렸고요. 53번 영상에서 코어 검지중지 얘기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59번 영상에서 배꼽의 위치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보다 더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 바로 47번의 근위부 원위부예요. 자, 내가 누가 주먹을 날 때 막았어. 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공이 온다. 여의 시점까지 안 써요. 물릴 때까지는 안 써요. 근데 물리고 난 다음에 갖고 오거나, 물리고 난 다음에 롤링을 하거나, 손바닥에 공이 딱 닿았을 때, 그 다음에 조작을 할 때, 궁극적으로 다섯 손가락을 써야 되는데, 그 친구분 말씀처럼 검지를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떼지 않는다는 느낌. 검지를 항상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걸 떼는 순간, 사람들이 이렇게 제껴지거나 이렇게만 떼지 못해요. 같이 벌리려고 하다 보니까 손목이 뒤로 제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떼고 있는데 누른다라는 건 타이밍이 늦어요. 그 떼고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요. 저기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 애들도 저한테 저 글러브즈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해요 하는데 실제로 걔네들 글러브 보면 메이저리그 영상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검지 빼서 있는 애들 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왜? 궁극적으로는 멈출 때 눌러주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근위부 원위부 설명이 뭐냐면 내가 공이 날라오는데 퍼포먼스를 발해서 가슴 팔뚝 손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손을 써야지 어디 관절 써야지 이런 거 안 돼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검지중지를 느끼고 있으면 이렇게 다섯 개가 다 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고 있으면 또 한 가지 뭐죠? 검지 끝과 글러브 끝이 매칭이 돼요. 이런 글러브가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떠 있는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글러브라면 이게 안 맞겠지만 검지 관절과 글러브 끝에 매칭이 되어 있는 글러브라면 내가 각도를 조정할 때 뭐야 팔로 조정을 해서 간다라든가 이렇게 조정이 안 되고 이 감각으로 내가 다 유지돼서 공에 대처해서 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검지 끝과 글러브 끝이 매칭되게 그리고 검지 지문을 느끼고 있으면 바닥도 뜬다 그랬죠. 유격도 생겨서 안 아픈 장점도 있지만 이 대고 있어야 공이 들어왔을 때 탁 물릴 때 내가 검지를 궁극적으로 검지를 이용해서 검지중지를 이용해서 다수가로 다 조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뭐죠? 코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아, 검지중지를 눌러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코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편하게 밑에서 바닥에서 공을 이렇게 띄워서 볼게요. 검지중지를 이렇게 직각으로 힘 빼고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이쪽. 그러면 검지중지 위주로 되고 있는 상태 딱 잡으면 잡혀요. 그리고 검지중지 위주로 잡으면 잡혀요. 검지중지로 되고 있는 상태에서 되면 잡혀요. 잡혀요. 당연하죠. 여기 엄지가 받치고 있고 여기. 그럼 어디에 여기 다 잡힌다. 제가 옛날에 글러브 가지고 공 두 개 이렇게 잡는 거 다 말씀드렸어요. 확률의 게임이에요. 코어에 에너지를 주고 있으면 다섯 개가 다섯 손가락에 썼을 때 이런 데가 딱 안 잡히는 게 뭐예요? 예, 여기에다가 힘을 주니까 안 잡히거나 이렇게 되니까 안 잡히지. 코어에 힘을 주고 있으면 이렇게 잡혀요. 보이시나요? 코어 힘을 대고 있으면 이쪽에 이제 웹이 있으니까 물려요. 그래서 에너지를 주고 있다라는 느낌이지 그거를 조작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대신에 조작할 때는 언제일까요? 갖고 올 때, 롤링을 할 때,
공을 뺄 때, 아니면 문살았다가 물었다가 옮길 때, 이럴 때 그때 코어에 이제 그 힘을, 즉 검지중지 에너지를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글러브로 움직임이 들어갈 때 딱 물어주고 움직이는 그 정도의 타이밍에 손을 써주는 거지, 공을 잡는 과정에서 손을 눌러주고 해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뭐 212착수 손 빼고 뭐 걸쩍 끼고 이런 얘기 아니고, 결국에 손에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지 편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이렇게 샀잖아요. 척 척.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아프고 튕겨나가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맨손으로 공잡으러 하면 다 이렇게 잡아요, 사람들이.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엄지 펴. 새끼 피세요. 약지 피세요. 그럼 안 잡히잖아요. 왜 일로 잡아요? 일로 잡아야죠.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근위부, 원위부를 좀 이해를 하시고, 손은 거의 이 디귿자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좀 물린다. 그때 에너지는 뭐냐? 검중질 되고 있으면 다수가를 다 물린다. 그럴 때 내가 그 느낌으로 갔는데 공이 다른 데 와도 코어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저기 저기 다 물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배꼽이 안 나오는데, 배꼽이 나오는 경우는 뭘까요? 수비의 포지션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이 습관에 따라서 자꾸 코어가 아닌, 볼집이 아닌 다른 부분을 잡게 되면 검지중지 쓰면 당연히 배가 나오죠. 그럴 때 뭐라 했어요? 지속 반복적으로 그렇게만 잡으니까 배가 나오는 거지. 어쩌다 한 번씩 당연히 일로다 뭐 확 쥐어짜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쥐어짜지고. 그럼 뭐하라 그랬어요? 다시 주먹으로 형태를 잡아서 틀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큰 문제가, 제가 211 착수법이라든지 뭐 메이저리그 착수법을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나중에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단편적인 거 한번 보고 내가 계속 일로만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랬을 때 글러브의 기능이 뭐 3분의 1밖에 활용을 못한다라든가, 아니면 글러브 내구성이 약해진다라든가, 글러브 형태가 틀어지는 문제, 쉽게 말해서 배꼽이 나고 바닥이 우는 문제가 나오는 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속 반복적으로 잘못 썼기 때문에, 잘못된 지점으로 봤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캐치볼을 평소에 하시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공을 잡을 때 기본적으로 잡는 습관이 돼 있으면, 그냥 힘 빼고 지문 검지중지만 되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5개가 다 써지는데, 그게 공 받을 때 써지는 게 아니라 공이 물릴 때까지는 그냥 에너지 정도만 져주고, 갖고 올 때라든가 글러브를 뺀다라든가 옮겨올 때, 롤링이 들어갈 때, 아니면 핸들링이 들어갈 때, 그때 그 감각으로 5개 딱 힘을 물어준다 라는 거, 그 타이밍의 차이. 그래서 47번 영상 근위부 원위부랑 핸들링 롤링 잘 보시고요. 다음에 볼집 코어, 그러니까 52번 53번 영상 보시고 59번 배꼽 영상까지 보시면 좀 답이 나올 거예요. 또 다른 그 다음에 붙인 질문이, 배꼽에 대해 문의도 드립니다. 저는 손에 공이 물릴 만큼은 조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친구들은 지문을 가죽에 대고만 있고 별다른 조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게 맞아요. 아까도 설명해, 그 답이 됐네요. 그랬을 때 튀지 않냐고 물으니, 튀지 않을 때까지 실전에 투입하지 않고 캐치볼만 한다고. 그게 뭐예요? 천정놀이. 내가 힘 빼고 있는데 딱 물리는 느낌이 날 때까지, 그리고 만지고 캐치볼. 네, 그리고 혼자서 롤링 연습하고 그 땅끄지 놀이 혼자서 해보면서 힘 빼고 했을 때 물리는 감각이 들을 때,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실전 투입에 이제 가능한, 퐁고로 가능한, 아, 이 감각이구나. 물론 저는 다 가공을 했을 때 그게 된다라고 보내드리지만, 내 손과 글러브가 매칭되는 시간, 즉 내 손이 글러브에 있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손의 관절에 대해서 제가 맞춰드렸다 그러지만, 손 크기가 틀리고 자기가 좀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만지는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사용하면 배꼽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건 뭐냐면, 본인이 잡을 때 너무 과한 힘을 주면서 이게 포그맨에서 먹어버리니까, 손을 써버리니까 공이 옆에 가서 안착이 되는 경우, 그럴 경우 배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시나요? 쥐어짜는 글러브질을 한다는 건 이런 데 걸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멈추려면, 이게 아니라 안 쥐어짜서 쥐어짜야죠. 근데 그게 지속 반복적으로 안 일어나게끔 본인이 기본적으로 집에서 혼자 갖고 논다든가, 천정놀이 하거나 땅끄지 놀이 하거나, 기본적인 걸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포그맨 위주로 받고, 손에 힘을 빼고도 물리는 느낌이 나게. 그래서 맨손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엔 글러브를 끼고 본인이 롤링 연습 같은 거, 그다음에 캐치볼 연습, 딱 힘 빼고 물었을 때 물렸잖아요. 네, 갖고 올 때 어떻게 해요? 그때 힘을 주고 갖고 오는 거고. 만약 롤링에서 이렇게 물렸어, 물렸죠. 갖고 오고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으니까 때려서 다시 형태 관절 잡아줘서 만들어주는 것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거예요. 전에 시간 내서 힘들게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상담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쓰시다가 안 되면 또 항상 언제든지 저한테 가공받은 글러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47번, 52번, 53번, 59번 영상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인 제가 고유명사 캐치볼 말씀드렸던 거 꼭 몸에 배이게끔 숙지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길 바라고요. 그걸 연습할 때 빵떡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트레이닝 글러브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